네, 안녕하십니까. 천풀TV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찰 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입찰 법정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책 이론보다는 입찰 법정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은 책을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찰 법정은 이런 식으로 입찰함이 있습니다. 이 입찰함은 여러분들이 입찰표를 작성하여 가지고 이 입찰함에 투입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경매는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입찰은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입찰은 취소, 변경, 교환할 수 없다. 자, 입찰을 했는데 내 잘못 적었으니까 안 하겠다. 다시 적겠다. 입찰을 했는데 나 안 할란다. 나 그냥 집에 갈란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입찰은 홈쇼핑 같이 물건을 반품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가지고 좀 깎아달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입찰 법정에서 숱한 몇 년을 근무하였지만 뭐 조금 특이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겠지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등이 되었어요. 1등이. 그래서 최고가 입찰자 누구누구 했는데 봉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어디 갔냐니까 계좌로 붙이겠답니다. 자기는 계좌로 붙이는 줄 알고 있다 합니다. 근데 그게 할머니인데요. 아주 순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입찰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없대서 무효는 아닌데요. 일단은 전화를 해봤습니다. 입찰표에 나온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입찰만 하고 나중에 연락이 오는 줄 알았다 합니다. 물론 봉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내일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봉투가 돈이 없더라고요. 1등인데. 그래서 조금 착각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웃기려고 하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시지요? 천자봉이 30년간 근무한 사람입니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어떤 데는요 1등이에요. 수표가 맞습니다. 금액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점장 도장이 안 찍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자, 우리는 3억 8,555만이라면 3,855만 5천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좀 백내장이 있는지 눈이 침침했는지 그날 은행 가가지고 수표 한 장을 끊는데 마지막 끝달이 5천원짜리 또는 500원짜리를 모르고 그냥 공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수표가 보증금이 500원, 5천원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맞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입찰 무효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 입찰은 취소, 변경, 교환할 수가 없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마감 시간 전까지 보완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입찰한 마감 시간이 11시 10분, 11시 20분, 11시 30분 각 법원마다 시간이 틀려요. 그거는 법원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함이 개찰, 제가 보는 이 커서를 보면은 입찰함에 보면은 잔물통이 있습니다. 이 잔물통을 여는 순간이 개찰입니다. 개찰 시간 전까지는 일체 개봉을 못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입찰함은 이렇게 투명합니다. 안에 내부를 볼 수 있게끔 투명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입찰함에 개찰하기 전에는 일부 법원에서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어떤 보완? 내가 입찰을 했는데 보증금을 안 넣었다든지, 내가 입찰을 했는데 위임장을 제출 안 했다든지, 내가 입찰을 했는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내가 입찰을 했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까 돈을 조금 더 추가로 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완이 가능한 법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원이고 간에 입찰표가 한번 들어가고 난 뒤에
입찰표를 다시 수정하겠다. 다시 작성하겠다. 나는 이 입찰자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입찰표를 교환하겠다. 나 안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입찰은 취소, 변경,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입찰하면 입찰 법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진행하는 분들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진행하는 분들입니다. 자, 커서리 보려면 저 흔들 볼게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보통 은행에서 옵니다. 은행에서 오가지고 동계산 하시고 지금은 개찰하는 중이네요. 자, 우측에 있는 이 TV는 뭘까요? 이 TV는 그날 진행하는 사건 번호를 알려줍니다. 왜? 법정이 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 집을 사면은 와 소리도 나고 또 2등으로 떨어지면 탄식도 나고 또 뭐 조금 뭐 서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요 TV에서 그날 진행하는 사건 번호를 입력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아는 사건이 진행하구나. 아, 저 사건에 내가 입찰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또 요 사건으로 뜨면서 이 사건에 입찰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멘토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튼이 있죠. 커튼. 이 커튼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입찰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요. 입찰표를 어떻게 쓰라는 견본이 다 붙여지가 있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인주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리고 입찰표를 작성해 가지고 대봉투에 넣고 호치켓으로 딱 찍게끔 호치켓으로 다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법정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한 권리 분석, 즉 어떤 내용이 집일까 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자, 커서를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이 앞에가 전에는 여기서 기록을 놓고 했는데요. 지금은 기록을 안 하고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 집을 사실 때 이상률을 보는 건데요. 현황 조사, 즉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고 사는 사람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집은 가격이 얼마가 되는 감정평가, 그리고 감정평가는 이 집의 주의 역량이 어떤 조금 어떤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건물 가격, 토지 가격,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나 없나, 또 이 집 주위에는 교통 여건이 어떤 건가, 이런 감정 평가서가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 분석, 자, 물권 명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원은 현황 조사, 감정 평가서, 물권 명세서 이 세 개만 보더라도 이 집에는 사는 데는 이상이 없다. 즉 당신이 이 집을 사는데 당신이 사고자 하는 그 가격 이외에 다시 낙찰이 되고 난 뒤에 또다시 돈을 물려주는, 다시 말해서 돈을 인수하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권리 분석인데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법원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찰법정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권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권리 분석은요. 한글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알면 할 수 있게끔 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 이런 분들만 경매에 입찰이 유능하다면 법원이 잘못됐지요. 법원은 평등한 겁니다. 한글만 알고 조금 요령을 알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권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법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인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법정 외부입니다. 바깥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도 여러분 번호가 뜹니다. 법정이 시끄럽고 아기가 있는 분들은 아기가 울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법정이 더우면 아기 데려오신 분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 법정에서 바깥에서 내가 진행한 사건이 지금 번호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2020 타격 15,000 사건 입찰합니다. 앞으로 이거 보고 제가 외부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화면에 보면은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 이게 요 네모짜리 여기는 바로 1등 입찰표가 딱 뜨는 겁니다. 카메라 다 보입니다. 금액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입찰법정이고요. 자, 우리는 입찰법정 보면은 이 외곽에 보면은
좌측 우측에 이렇게 그날 진행하는 사건이 붙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오늘 진행하는 사건을 보고 아 오늘 진행한다 안 한다. 제가 어저께 하루 전까지만 해도 대전에서 올라올 때는 입찰이 진행한다고 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입찰이 진행한다는 번호가 없어요. 제 번호가 없으면 오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입찰 법정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기. 오늘 이 사건에 번호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에 돌아갈까요? 아니지요. 오늘 진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정말 진행하지 않나 딱 보고 정말 안 됐다면 진행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담당자한테 물어야죠. 선생님 오늘 이 사건 진행하지 않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대전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도 대부분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왜 없습니까? 글쎄요. 경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항상 취하 변경 연기 취소는 당일날 오전 9시 10시까지도 취소 변경되니까 저 2층에 가면은 경매계가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난다 하면은 그냥 2층 경매계 가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오늘 이 사건 진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은 담당 경매계장님께서는 예, 이 사건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변경. 기일 변경입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기록에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보증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이건 다음에 놓은다는 겁니다. 일단은 직권으로 변경, 직권이 누굽니까? 경매계에서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경매계장님이 연기했다면 연기는 채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연기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지금 봐달라 합니다. 연기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계장하고 사법보증관님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기는 나중에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변경은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직권 변경이니까 채권자가 변경한 게 아니고 채권자는 연기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직권입니다. 즉 제3자 법원에서 무슨 이 기록에 문제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빨리 보정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입찰법정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